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방에 불 다 끄고 누워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두통이겠지 하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 편두통이란?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건 중증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주로 한쪽 머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빛이랑 소리에 예민해지고 속도 울렁거리고 어떤 분은 토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몇 시간에서 많게는 3일이나 지속된다는 거죠. 편두통 환자 중에는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나 물결처럼 흔들리는 시야가 먼저 나타나는 전구 증상을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예고편처럼 말이죠. 얼마나 흔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편두통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질환이에요. 10명 중 1명, 특히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경험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냥 참으면 되겠지라고요. 그런데 이게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일도 못하고 약속도 취소하고 그냥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숨죽이고 있어야 하거든요. 3.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과 메커니즘. 그럼 도대체 이 편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전엔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하면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뇌 자체의 과민 반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쉽게 말해서 뇌가 너무 예민해진 상태인 거예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이건 너무 강한 자극이야 하고 반응하면서 통증 회로가 폭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폭발하듯 분비되고 혈관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더 아파지는 거죠. 게다가 유전적 영향도 커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편두통이 있다면 자녀도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4. 유발 요인 트리거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편두통이 터질까요? 대표적인 트리거는 아래와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거나 끝났을 때, 수면 부족 혹은 너무 많이 잠, 배고픔이나 식사 거르기, 초콜릿, 치즈, 와인, 카페인 등.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 날씨 변화, 특히 기압 변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트리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겹쳐지면 폭발력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면 바로 그날이죠.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편두통을 진단하는 데는 뇌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의사의 문진으로 진단해요. 다음 질문에 그렇다고 많이 대답하신다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 아플 때 욱신욱신하거나 한쪽 머리만 아픈가요?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나요?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나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픈가요? 게다가 한 달에 15일 이상 머리가 아프다면 만성 편두통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6. 생활습관이 치료다. 여기서 꿀팁. 편두통 치료는 약만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핵심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끼니 거르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카페인 줄이기, 운동하기,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 스트레스 조절하기, 명상, 요가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것, 즉 두통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언제, 왜, 얼마나 아팠는지 쓰다 보면 자신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어요. 7. 약물 치료. 언제, 어떻게? 편두통에는 약이 두 종류 있어요. 급성기 약물. 편두통이 시작됐을 때 먹는 약이에요. 트립탄 계열 약물과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 등이 있어요. 예방약. 편두통이 자주 오는 사람에게 씁니다. 항우울제, 혈압약, 항경련제, CGRP 억제제 등 다양해요. 그리고 만성 환자에게는 보톡스 주사나 신경자극기 등 신경과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약물 과용성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를 한 달에 10일 넘게 먹는 건 주의해야 해요. 8. 비약물 치료. 효과 있다. 심리적인 요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바이오 피드백, 인지행동치료 CBT. 특히 스트레스가 주요 트리거인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또한 침치료나 명상, 기공 같은 보완요법도 일부 도움될 수 있어요. 9. 크유앤더 코너.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평소보다 많이 마시거나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편두통 걸릴 수 있나요? 네. 어린이 편두통도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에게 꼭 받아야 해요. MRI는 꼭 찍어야 하나요? 두통이 반복되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두통은 즉시 검사가 필요해요. 사례 이야기. 30대 직장인 김호호 씨, 매달 생리 전에 두통에 시달림. 두통 일기 쓰고 약과 생활습관 조절로 좋아짐. 50대 남성 박호호 씨, 와인만 마시면 두통술 줄이고 운동 시작. 증상 완화. 오늘 내용 한 줄 요약. 편두통은 단순 두통이 아니다.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다. 정확한 진단받고 나의 트리거를 파악해서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꾸고 약물은 꼭 필요할 때만. 여러분, 편두통은 참을 일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지금까지 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